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설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귀가 차량과 성묘 차량이 몰리면서 경남쪽 고속도로 곳곳에서 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함안 부근에서 창원 2터널까지 19km, 냉정 분기점에서 서김해까지 3km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남해 일제선 창원 방향 내서 분기점에서 서마산까지 6km,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는 경주 부근에서 경주 휴게소까지 9km 구간 등 곳곳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경남본부는 늦은 밤까지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 1974년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무려 40년 만에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항공과 나노, 해양 플랜트, 3개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지정됐는데요. 올해부터 경남에 새 산업지도가 그려지게 됐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와 사천에 조성되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이곳은 우리 항공산업이 오는 2020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세계 7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경남은 지난해 항공을 포함해 밀양 나노와 거제 해양 플랜트까지 3개 국가산단이 지정됐습니다. 3개 국가산단의 경제 유발 효과는 27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로써 경상남도는 창원 중심의 기계 융합산업, 서부 경남의 한방 항로화 산업까지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게 됐습니다. 단순히 산업용재의 공급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특화 산단으로 국가가 개발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창원 국가산단을 구조 고도화하기 위한 혁신산단 조성에 8,529억 원이 투입되고 창원 산학 융합지구에도 42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로봇랜드와 로봇 비즈니스벨트도 추진돼 로봇 산업도 본격 육성됩니다. 초음속 여객기 그리고 나아가서 우주선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밀양은 국가의 나노 산업의 거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기계와 조선에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경남. 올해는 새 산업지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젊은이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꿀벌지기 아버지를 따라 대를 이어 농촌에서 미래를 찾은 청년이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수박밭. 수정벌이 꽃과 꽃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수박꽃의 수정을 대신합니다. 꿀벌지기 부자 조인규 씨와 조주영 씨. 고향 함안에서 3대째 가업인 양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경험으로 사는 거고, 긴 세월 어떤 경험이 사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순간순간 아버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구나 하는 그런. 32살 아들 조주영 씨가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된 건 벌써 10년 전. 타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터에 합류했습니다. 어린 시절 꽃피는 시기에 맞춰 아버지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던 추억 속에서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남들은 화려한 직업을 선호를 하지만 저에게는 양봉이라는 자체가 행복하고 FTA 이후 외국산 저가꿀의 공세에 가짜 꿀마저 득세하면서 양봉업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자부심만은 지켜가기를 아버지는 바라고 있습니다. 내 업에 정말 열정을 다 바쳤거든요. 아들도 그런 열정을 바쳐서 제 가업을 잘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꿀벌과의 동고동락 한평생. 아버지가 걸어온 길 속에서 아들의 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 경남 뉴스는 우리 지역 연고 프로 스포츠팀의 새해 각오를 듣고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힘든 여건에서도 재도약을 준비하는 경남FC를 만나봅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첫 강등의 아픔을 겪은 경남FC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산은 절반 이상 줄었고 선수단도 30명으로 줄면서 주전의 70%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지훈련도 가지 못해 창원축구센터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 위기 극복의 의지는 훈련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대거 바뀐 선수들의 신구 조화와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습 경기에서는 전후반 선수들을 모두 교체해 포지션별로 점검하며 주전 경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중원에서는 스토야노비치와 송수영, 진경선 등 주전들과 영입한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있고 선수들이 대부분 바뀐 수비는 조직력 만들기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들하고 영입된 선수들하고 어떤 이런 조화 관계가 한 60-70% 정도는 지금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나머지를 이제 앞으로 훈련을 채워준다면은 상당히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2부 리그는 1부 리그의 전력을 갖춘 상무와 경찰청을 비롯해 막대한 자금으로 선수를 영입한 신생팀 서울 이랜드에다 강등 2년째를 맡고 있는 강원과 대구FC 등 만만하게 볼 팀이 없습니다. 팀이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훈련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최악의 위기 속에 도민구단의 부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LG는 오늘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모비스와의 홈 경기에서 77대 72로 이겨 공동 4위가 돼 남은 5경기를 모두 지더라도 최소한 6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LG는 2년 연속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됐고 팀 통산 정규리그 500승도 달성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표본 조사 결과 지난달 첫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9.4명이었던 독감 의사 환자가 둘째 주에 11.5명, 셋째 주 14.5명, 넷째 주 21.5명으로 늘었으며 이달 첫째 주에는 27.3명으로 한 달 새 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7세에서 18세가 3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유치원과 초, 중, 고교생들 사이에 독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이번 독감이 신학기에 접어든 오는 4월까지 유행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3, 4년 전 신종플루라고 불렸던 H1N1형 일종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합천군 쌍책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방에 혼자 자고 있던 112세 강모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안방에 켜둔 촛불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47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까지 적발된 47건 가운데 8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4건은 검찰 수사 의뢰, 1건은 경찰로 이첩했으며 나머지 34건은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